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일 재료들을 한 페이지로 좀 그려봤는데요. 앞서 미증시 마감 시황 통해서 체크해보셨듯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 요인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아픈 손가락이었던 소프트웨어주들이 오늘장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기술주들 강했고요. 야간 선물도 0.59% 상승으로 마감을 합니다. 업종단에서는요.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파운드리 기업으로서의 변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미국 당국이 자국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을 피하라고 경고하자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될 거란 우려 속에서 국제유가가 1%가량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수 이야기로 좀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강세장으로 민감도가 올라갔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의 체력은 강합니다. 지난주 이 극심한 변동성 이후 어제 급격한 반등이 또 한 번 나와줍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저가 매수를 노리는 힘도 강하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시장의 자금 유입 추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이 바로 예탁금인데 이 예탁금 추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 2월 2일에 111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개인들의 증시 매수세 속에서 좀 감소하나 싶더니 다시 증가 추세 6일 기준으로 다시 109조 원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코스닥 정책이라는 키워드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장 막판 코스닥으로의 수급이 유입되며 결국 코스닥의 상승이 더 컸던 그 배경, 바로 연기금들의 코스닥 비중 확대 가능성이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일부 연기금이 국내 주식 내 코스닥 투자 비중을 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은요, 아직 관련 제도가 다 나오지 않았기에 정책 모멘텀은 더 이어질 가능성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 그럼 업종 이야기,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젠스당 엔비디아 CEO의 말말말 발언들, 우리 시장에도 어제는 훈풍으로 작용했죠. 보시듯이 6,600억 달러 규모의 AI 설비 투자는 지속 가능하다는 발언, 우리 시장에서 수급을 자극했고 이 발언 자체는 AI 수익성 우려를 일축하는 그런 발언으로 풀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어제 미리 좀 개장 전에 짚어드린 이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장 분위기 일단 장 마감 이후에는 이 뉴스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스당 엔비디아 CEO의 치맥 회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둘 지난 5일에 보시듯이 미국 산타클라라 한국 치킨집에서 회동을 가졌다고 하고요. 이 둘의 딸들도 동석을 했다고 합니다. HBM4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본격 양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논의했다고 합니다. 삼성 것보다 한 세대 뒤처진 원비 단계지만 SK하이닉스 비슷한 성능으로 좀 알려졌죠. 차질 없는 공급 약속과 함께 다음 세대 HBM에 대한 논의도 오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SK AI 데이터 센터 구상도 공유했다는 관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차세대 루빈에는 마이크론은 제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물량을 전적으로 담당할 거란 관측들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업체들과 엔비디아의 밀착의 또 다른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죠. 아마 오늘 반도체주 출발 분위기에 더 영향을 줄 요인들은 미국 증시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서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기술주는 강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 지난주 금요일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인데 엔비디아 2.4% 올랐고요. AMD도 2.5% 상승. 다만 마이크론은 좀 밀립니다. 그 이유에는 국내 반도체주가 있는데 어제 전해드린 내용, 앞서서도 언급해드린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설 연휴 이후에 HBM4 최초 양산에 나선다는 소식과 함께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의 HBM4 공급에서 제외 혹은 물량 비중 자체가 적을 거란 관측들이 부담이 되면서입니다. 즉, 개별적인 이유라는 거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인프라주 투자 차원에서는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은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과 관련된 내용도 엮어서 짚어봐야겠습니다. 보시듯이 알파벳이 오라클에 이어서 초대형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인데 큰 틀에서의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투자 수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자체에 투자하려는 수요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가들 사이에서도 이 AI 열기에 탑승하려는 수요 자체가 강하다는 겁니다.
알파벳의 회사채 발행 소식 자체를 처음으로 보도한 건 블룸버그였습니다. 당초 달러화로 발행을 하려던 채권의 규모는 150억 달러 수준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이날 북빌딩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15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수요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확대가 된 건데요. 즉 글로벌 자금은 AI로 몰리고 있다는 또 다른 시그널입니다. 이 알파벳의 자금 조달 뉴스를 보신 분들은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100년 만기 채권, 닷컴 버블 이후 테크 기업이 회사채로 발행을 하는 건 처음인데요. 그런데 이건요, 철저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통상 회사채 100년 만기는 시장에서 고정금리 영구채로 인식이 됩니다. 즉 신용도가 높은 알파벳 입장에서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만기 걱정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에 내린 결정이고요. 사실 AI 인프라도 짓고 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장기 투자이기에 마찬가지로 100년 만기, 장기채가 적절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뜯어보면 AI 인프라 기업인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호재가 아닌가 싶기도 하죠. 다만 당장 오늘장에서의 부담은 어제 AI 인프라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점일 텐데 주가 반응은 개장 이후에 함께 주시해 보시죠. 자, 사실 어제는요, 강한 반등장이라 대부분의 종목과 섹터가 강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 키워드들을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특히 머스크 키워드가 꾸준히 시장에서는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일정상 춘절 키워드도 함께 부각이 됩니다. 어제 개별적으로 보자면 아무래의 호실적도 이 열기들을 더하기도 했죠. 요즘 관세와 관련해서는 뉴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후 들어 나온 소식이죠. 3월 초 통과를 앞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에서 심사특위가 구성이 됐고요. 3월 초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3월 초쯤에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관련 말들이 장 마감 이후에 좀 전해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요, 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발언을 합니다.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미국의 관보제게, 그러니까 25%로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에도 이런 절차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의 그리어 대표가 USTR 대표죠. 그리어가 비관세 장벽 개선이 없으면 관세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고요. 원자력, 캡잠, 조선 등 미국 혁삼팀이 이번 달에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미투자 관련해서는 보시듯이 이런 키워드들 함께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섹터를 움직이고 있는 동력들 짚어드렸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시장 전반의 에너지가 좀 강하다 보니 이미 부각된 키워드가 섹터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힘, 그리고 이 섹터 전략들 바로 이완수 대표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간밤 나온 글로벌 이슈부터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질문드릴 내용이 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쵸? 빠르게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시장 힘이 정말 강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겪고 있고, 또 간밤에 미국 증시 그림을 좀 보니까 좀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졌던 AI 소프트웨어들이 반등에 나서줬고, 엔비디아도 뭐 지금 한 2% 넘게 오르면서 강하게 마감. 미국 증시에 영향을 안 받다가 다시 받기 시작한 우리 시장이고, 최근에 코스피 추이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 등락률을 봤을 때 지난주 기준으로 좀 저점은 4,949선, 고점은 또 5,371선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걸 들어오기 전에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네. 위아래로 한 8% 등락이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변동성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 지난주에 이 엇박자를 탔다면 굉장히 마음 아픈 한 주가 되지 그렇죠?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면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뭐 지금 봤을 때는 일단 국내 증시도 박스권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한 5,100에서 한 5,400 정도 사이 박스권을 이제 당분간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이유보다는 가장 큰 게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는 이제 지속될 걸로 당분간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가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뭐 하루 이틀 정도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이렇게 반등을 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추세 전환됐다고 보긴 힘들고요. 계속 우려감은 지속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게 당분간은 우리가 큰 자금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가 사실 더 변수가 좀 더 좋게 호재로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 기관들 뭐 합쳐갖고 지금 주식 예탁금이 지금 104조 원 정도가 지금 대기 자금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이죠. 특히 이제 주요 산업인데 뭐 우리가 잘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체감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에너지 밸류체인, 뭐 2차 전지가 되겠죠. 피지컬 AI, 그 다음에 인공위성, K컬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국내 산업들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국내 쪽 이제 매수 자금들은 계속 지금 시장을 받쳐주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뭐 국내 개인 기관들의 어떤 상반된 견해를 딱 본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 좀 위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난주 내가 잘못 탔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회가 계속 있기 때문에 설 전까지는 이제 뭐 방망이를 짧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2분기, 3분기를 대비해서 계속 이제 주식 특히 이제 산업 경쟁력이 높은 종목들을 위주로 계속 이제 저점 매수 아니면은 분할 매수를 계속 이어가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한수 대표님께서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머니플러스와 함께 이 기회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를 보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논란들이 참 시장을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뭐 오라클이 9.6% 상승, 팔란티아도 5%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AI 소프트웨어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해줬으니 이 논란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최근에 한 달 정도 잘 보시면 미국의 이제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한 30% 정도 다 조정을 좀 받았어요. 고점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인가요? 기술적 반등을 일단 지금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추세적 반등을 가려면은 조금 더 상승 포인트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이틀, 3일 정도의 기술적 반등 나온 걸 갖고 이걸 갖고 그냥 무조건 추세 전환이다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저에는 다른 것보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잘 느끼다시피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있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최근 들어서는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기존에 인프라만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인프라 투자를 갖고 자체 생태계, 쉽게 해서 AI 반도체도 내가 직접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거대 언어 모델도 내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이거 갖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려는 어떤 생태계를 계속 구축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투자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투자하자마자 이게 매출로 이어진다, 이익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저는 2026년 올해 내내 아마도 이제 AI 수익성에 대한 것은 계속 문제가 제시가 될 것 같고요. 그 수익이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구축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내내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시험대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AI 하드웨어 인프라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정말 간단하게만 여쭤본다면 AI 소프트웨어 노이즈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더 나은 대안은 결국에는 하드웨어 쪽일까요? 네, 당장은 하드웨어죠. 왜냐하면 뭐 소프트웨어는 이제 계속 조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뭐 저가에서 들어가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당장 눈앞에 실적을 보이는 것은 일단 하드웨어 쪽이다. 특히 반도체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력기기 다 이런 쪽들이죠. 아까 말씀드렸지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그러면은 메타든 아마존이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든 알파벳이든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지금 본다라고 그러면은 국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는 뭐 AI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산업적으로 강세가 있기 때문에 뭐 혜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사들이 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 세워보고요. 다시 지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참 고민이 드는 게 현금 비중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를 좀 경험해 보신 분은 코스피 지수가 한 4% 빠지고 5% 넘게 밀릴 때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고, 그리고 실제로 저점 매수에 나셨던 분들은 그 다음 날 혹은 이틀 뒤에 반등하는 시장을 보면서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 또 밀린다면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금 비중은 얼마나 가져가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현금 비중은 지금 뭐 최소한을 갖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상향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지금 저점 매수 아니면은 분할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2분기, 3분기를 지금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금 비중을 이렇게 높게 갖고 가서 시장에 자꾸 이제 뭐 비정상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노린다기보다는 일단은 종목들 보유하고 갖고 가면서 앞으로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들 시장 보시면은 계속 선순환이에요.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한때는 반도체 갔다가 어떤 데 제약바이오 갔다가 아니면 로보틱스, 방산 아니면 또 조선 여기다 우주항공까지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금 비중을 낮게 갖고 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요동치는 시장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성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지금 뭐 거의 한 4% 밀렸다가 5% 반등하고 이런 변동성에 참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보시면은 저는 업종별 차별화 또는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국내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글로벌 성장성을 갖고 갈 수 있는 업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자금은 한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반도체 쪽으로 쭉 몰렸다가 반도체가 좀 수익이 나면 다시 또 수급이네요. 우주항공을 갔다가 뭐 이렇게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 수급보다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 포인트, 외국인 수급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짧은 단기간의 전략을 좀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길게 봐서 올해 코스피 상단과 관련해서 글로벌 IB들이 계속해서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7,000선 이상을 보는 전망도 등장했습니다. 물론 JP모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나리오는 6,000에 강세일 경우에는 7,500이라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티에서도 7,000선을 언급했고 국내 하우스 중에서는 NH투자증권이 7,300을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님도 이 시나리오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뭐 시나리오에 전반적으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다들 뭐 연초에 5천만 가도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뭐 5천을 뭐 한 일주일 만에 빨리, 끌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는 1분기 지금 4분기 지난해 4분기 실적들이 지금 이미 발표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2026년도 이제 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을 평균적으로 35% 상향을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최소 100% 이상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평균 35% 정도라고 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코스피 PER이 17배까지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니까 예상치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올해 이제 이익 성장률 감안한다 그러면은 PER이 최소한 23배까지는 올라야 되지 않을까. 23배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가 7,000선은 넘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도 JP모건이 지금 6,000에서 만약에 오버슈팅 됐을 경우는 7,500도 가능하다는 그 시나리오가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반도체 업종에서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SK는 100%부터 나와요.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이제 저희가 실현 가능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추가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 뭐 고객 예탁금, 주식 예탁금 지금 뭐 100조 원이 계속 넘어가요. 지난주에 개인들이 2월 달 들어서 개인들이 한 15조 원을 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은 계속 104조, 103조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금이 더 들어온다는 거죠. 기관들까지요. 여기까지 감안하고 지배구조 개혁까지 다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한 7,500까지 보는 게 JP모건이고 시티그룹도 마찬가지 지금 논리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 그러면 일단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이 성장률을 이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너지 밸류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라든지 조선 방산 아니면 뭐 심지어 엔터 화장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익 성장률이 충분히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게 올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뭐
저 연초에 이제 계속 6천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4분기 실적 발표라는 걸 보니까 6천을 더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저는 JP모건이나 시티그룹이 먼저 사실은 외국계 리서치 하우스들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좀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사실 JP모건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최소한 최저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경우에 한 6천 선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조금만 더 된다라면 7천 선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6천선 그리고 7천선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망의 배경에는 지금 반도체 투톱과 관련된 이익 전망 상향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나왔던 모간 스탠리 전자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도 굉장히 빠르게 상향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 SK하이닉스가 지금 179조 원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무슨 300조 원 넘게 벌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놓고요. 어제 또 장 마감 이후의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에 최태원 회장과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치맥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작년에 사실 이 둘은 치맥 회동을 갖지 못했는데 좀 뒤늦게 치맥 회동을 가졌고 HBM4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호재들이 쌓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면 여기서 전망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연초에는 지금 삼성전자 20만 원 간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향 여지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SK하이닉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젠슨왕 대표하고 최태원 회장 또 치맥 회동 미국선 뭐 되게 치킨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맥주하고 한국식 스타일로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뭐 치킨이 결국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이제 충분히 상향 조정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연초에 봤을 때 이제 4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이제 봤던 게 올해 이제 최소한의 삼성전자 2026년도 실적 같은 게 특히 이제 영업이익 기대치를 한 100조 원 정도로 100조 원 정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가 한 20조 원 정도 나왔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D램의 공급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 부분, 그다음에 HBM3, 4까지 양산이죠.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파운드리 쪽도 사실 가동률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한 50%까지 올라와 있는데 제발 60%까지 올리면은 최소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조 원 정도 나온다라고 봤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 사실 볼 수 있는 이제 가격대가 한 20만 원 초반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가격 상승률, 특히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보면은 최소 100조 원에서 뭐 시장에서 보듯이 일단 140조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140조 원까지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한 25만에서 지금 한 30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승으로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봤을 경우에 올해 최소한 한 80조 원 이상 영업이익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분기당 지금 4분기 때 거의 한 21조 정도가 나왔으니까 분기당 20조만 해도 한 80조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보기에는 시장이 이제 뭐 4분기 실적 발표 났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또 반도체 동향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가격의 상승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미 뭐 D램 같은 경우는 사실 100% 이상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HBM 같은 경우도 지금 100에서 150%까지 더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보면은 SK하이닉스도 최소한 이제 80조 원에서 지금 120조 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가능한다고 보면 지금은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얘기했었는데 SK하이닉스 주가를 지금 봤을 경우 한 최대치까지 만약에 끌어올릴 수 있다면 한 14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D램 공급이 더 늘어난다든가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HBM, 그 다음에 파운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변수 하나가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게 뭐냐면 가격 인상폭이 되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요는 지금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젠슨왕 대표가 괜히 치맥 회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D램이라든지 HBM에 대한 공급을 지금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키옥시아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옛날같이 공급을 수요에 맞춰갖고 되게 재고를 쌓으면서 지금 공급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을 많이 늘려서 재고 잘못 쌓았다가는 옛날같이 똑같이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영업이 다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급을 되게 타이트하게 조금씩 늘려요. 그리고 가격 인상폭을 더 높여갖고 매출을 더 확대시키고 이 비즈니스
비즈니스 사이클을 제가 보기에는 뭐 1년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4, 5년을 끌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투자도 물론 다 나와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이 4년, 5년 동안 되게 타이트하게 조금씩 공급을 늘리는 설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속이 타는 것은 젠순환 대표입니다. 그래서 치킨값을 젠순환 대표가 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런데 지금 딱 반도체가 수요가 엄청나게 큰 폭발적인 사이클이 와 있는데 공급사들은 되게 타이트하게 늘려주면서 아마 이를 필요한 데서는 되게 지금 목줄이 좀 탈 거예요. 타고 반대로 공급한 측면에서는 계속 가격 조절을 통해서 매출을 더 확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연초에 봤던 것보다 더 크게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더 증가한다라고 보면은 삼성전자 20만 원 뭐 충분히 25만 원까지도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한 140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향 조정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치맥회동 때는 젠슨항 CEO가 골든벨을 울리고 정의선 회장이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누가 결제를 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죠. 지금 언급을 해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성장 스토리들이 차곡차곡 쌓여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주말 사이에 뉴스를 보니까 세미애널리스트가 루빈에 들어가는 이 HBM4 마이크론은 안 들어간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들어간다라고 또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받는 평가들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이 마이크론보다 평가를 덜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주가가 그만큼을 못 따라간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자고 나면 막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자고 나면 이익 성장률이 더 높게 올라온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3분기죠.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사실 10조 원도 안 됐어요. 영업이익 10조 원도 안 됐어요. 2분기 때는 사실 뭐 4조 원도 안 됐고요. 그런데 4분기 때 보면 20조 원으로 확 올라왔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물론 이제 되게 스테디하게 쭉 올라왔긴 하지만은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빠르게 이익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안에 주가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PER이 이번 4분기 실적을 딱 발표하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PER은 한 30배 정도까지 올랐는데 2026년도죠. 올해 이제 포워드 PER이죠. 포워드 PER이 추정된 것은 9배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영업이익 성장률이 되게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공급만 많이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가격까지 한 100%를 인상, 뭐 10%, 20%가 아니에요. 지금 뭐 100% 가격을 올릴 정도라고 그러면은 그만큼 이익 성장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주가는 지금 리니어하게 지금 따라가지 올라가는 거죠. 못한 거군요. 그렇죠. 속도가.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올해 2026년도 추정 PR이 800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분기 실적해서 2025년도로 맞췄을 경우에 지금 PER이 지금 18배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6년도 실적을 생각했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추정 PER이 지금 7.9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 성장률이 빠른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주가만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이익 성장률 속도가 올해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되게 급하게 삼성전자, SK를 계속 담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를 바라볼 때는 단순하게 주가 상승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좀 볼 필요가 그렇죠. 있네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반도체로만 쏠리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초별로 업종 지수의 등락률을 좀 보니까 가장 강했던 건 증권 업종, 그리고 그 뒤이어서는 반도체가 강했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건설, 그리고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K 콘텐츠도 비교적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환경 속에서 반도체도 가져가지만 전통적인 다른 성장주를 좀 본다면 어떤 업종이 가장 매력적일까요? 일단 뭐 기술주를 빼면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뭐 기술주 안에서도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자율주행, 피지컬 AI 이미 뭐 사실 다 지금 성장 바운드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쪽을 사실 빼고서나 지금 실적을 가장 크게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엔터하고 화장품이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비성장주 중에. 네, 비성장 중에서요. 왜냐면 뭐 당장 이제 엔터 쪽 하이브만 봐도 올해 이제 2025년도가 매출이 한 2조 한 6천억 정도 찍었는데 이제 BTS 월드 투어 이제 뭐 2월 달 말 3월 달 광화문에서 시작을 해갖고 2년 동안
34개 도시 79회 공연을 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 매출이 지금 2조 6천억 원에서 아마 4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우리가 맨날 엔터하고 화장품 얘기할 때 중국의 뭐 수혜를 옛날 얘기하는데 그 수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뭐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라든지 또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디어유 같은 회사들 저는 뭐 주목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화장품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신기한 걸 하나 봤습니다. 그 아모레퍼시픽이 20%를 뜨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정도 매출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매출은 여러분 뭐 생각해 보시기 맨날 화장품 하면 저 중국발 뭐 관광객들 요커들 맨날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아니면 글로벌에서 매출 일으킨 게 이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저는 뭐 APR이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어도 충분히 글로벌에서 실적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 달 그 수출 실적만 봐도 화장품이 전년 대비해서 한 6% 정도가 더 증가를 했어요, 수출이. 이런 거 본다 그러면은 화장품하고 엔터는 사실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실적을 쌓아가는 업종이고 주가가 아직까지 크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 한번 그 기술주를 제외할 쪽에서는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떻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엮어서 여쭤보면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워낙 지금 메모리가 강하고 반도체가 강하다 보니 이 기술주와 언급해 주신 비기술주의 비중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뭐 당장은 사실 기술주를 먼저 보시는 게 좋죠. 제가 보기에는 기술주 한 70% 이상 기술주를 갖고 와야 되는 것 같고요. 30%는 이제 뭐 증권주라든지 이쪽 이제 엔터 화장품 같이 이제 가치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도 사실 S&P라든지 지수가 밀리지는 않아요. 분명히 기술주들이 20-30%씩 막 다 조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다우존스는 또 완전히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술주가 어느 정도 쉼이 있을 때는 분명히 블루칩 쪽으로 또 이제 로테이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당장은 기술주에서 포커스를 둬야 되겠지만은 뭐 언젠가 또 한번 또 이쪽 이제 블루칩 쪽으로 좀 옮길 걸 감안을 해갖고 포트를 그 정도 갖고 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질문들을 드렸는데 또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